여러분, 한 나라가 완전히 잿더미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거 정말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사실은 딱 한 권의 보고서에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기적의 청사진,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시간은 1964년 12월, 장소는 독일 뮌헨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정말이지 바람 앞에 등불 신세였어요. 야심차게 준비했던 경제개발 계획이 세계은행한테 안 돼 하고 거절당해서 완전히 좌초될 위기였거든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대통령 앞에 33살의 젊은 과학자 한 명이 딱 섭니다. 아니 도대체 이 얇아 보이는 보고서 안에 뭐가 들어있었길래 한 나라의 운명을 그야말로 절망의 나락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확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게 정말 아무것도 없던 그 폐허의 시절로 말이죠. 한국 전쟁이 막 끝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산업시설의 60%가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던 거죠. 이건 뭐 경제를 다시 살리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군 부대에서 통역장교로 일하던 한 청년, 김재관. 그의 눈에 뭔가 특별한 게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쟁 무기로만 보던 미군 탱크. 근데 그는 거기서 조국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진 특수강. 아, 파괴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열쇠가 바로 이거다 하고 직감한 거죠. 자, 그럼 특수강의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산업의 쌀을 만드는 최신식 정미소 같은 거예요. 일반 철이 그냥 쌀이라면 이 특수강은 자동차, 배, 그리고 아주 정밀한 기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뭐랄까 특등급 쌀 같은 거죠. 이게 없으면 현대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의 직감은요, 곧바로 확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독일로 넘어갑니다. 머릿속에 있던 그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그의 치열한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곳으로요. 뮌헨 공대. 당시 세계 최고의 공대였죠. 여기서 그는 조국에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지식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기계공학, 금속학, 철강학. 이건 그냥 개인의 성공을 위한 유학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폐허에서 온 그 청년이 세계 최고의 기술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그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 덴마크에 입사해서요. 보통은 외국인한테는 절대 안 보여준다는 핵심 설계 부서에서 직접 실무를 익혔어요. 머릿속에 막연하게 있던 꿈이 이제 손에 잡히는 실행 계획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 보고서 한 권이 탄생합니다. 이건 그냥 제철소 하나 짓자는 그런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조선, 기계, 대한민국의 모든 중화학공업의 뼈대가 될 철강 산업을 일으켜서 나라 경제 전체를 이끌고 가겠다는 정말 거대한 국가 발전 전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운명의 장소, 뮌헨의 호텔로 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보고서 한 권에 담긴 그 엄청난 무게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돌파구를 찾고 있던 리더 앞에 수년간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온 과학자가 나타난 거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기술자의 날카로운 비전이 국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리더십을 만나서 드디어 현실이 될 기회를 잡은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돌아가서 꼭 제대로 된 철강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난 거였죠. 한 과학자의 비전이 마침내 국가의 비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1964년에 뮌헨에서 제안을 하고 딱 2년 뒤인 1966년 김 박사는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제1호 과학자로 귀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8년
포항종옥제철 설립을 직접 이끌죠.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바로 현실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청사진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 철학, 철강은 산업의 썰이다.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철강이 그냥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100달러도 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그냥 수직으로 치솟는가 보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청사진이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낸 아주 치밀한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심장에는 펄펄 끓는 쇳물, 바로 철강이 있었습니다. 거의 존재조차 희미했던 조강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준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엄청난 경제적 기적은 운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주 치밀하고 잘 설계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바로 이 믿음 아니었을까요? 이 한마디. 불가능에 도전했던 한 과학자의 굳은 신념이었고, 동시에 잿더미 위에서 미래를 만들어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약속이었습니다. 잘 만들어진 비전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꾼 거대한 변화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딱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시작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한강의 귀적이라고 불리는 이 미스테리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보세요. 불과 한 세대 만에 저 잿더미가 이렇게 눈부신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복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적 뒤에는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설계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거대한 변화, 과연 누가 어떻게 그려낸 그림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뭐 유명한 기업가라든지 당시의 리더들이라든지. 근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진짜 청사진, 그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바로 이분입니다. 김재관 박사. 대한민국 산업화라는 거대한 건물의 가장 기초, 주춧돌을 놓은 명석한 두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독일로 떠난 건요, 단순히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폐허가 된 나라를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사명감의 시작이었던 거죠. 전쟁의 끔찍함을 온몸으로 겪은 한 청년이 이제 멀리 독일 땅에서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64년, 바로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게 됩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 엄청난 계획이 무슨 정부 프로젝트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독일에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낮으로 오직 조국을 일으킬 그 청사진 하나에만 매달렸던 거죠. 이건 정말 한 개인의 순수한 애국심과 헌신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일관제철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찰광석 같은 원료를 가져와서 최종 철강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공장에서 싹 다 처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김 박사 비전의 심장이었습니다. 김 박사에게는 확고한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한국 산업이 크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 바로 철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그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죠. 우리가 쌀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모든 산업은 철강을 먹고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산업화의 시작은 철강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계획, 솔직히 말해서 거의 몽상에 가까웠습니다.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조차 그거 경제성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딱 잘라 말했죠.
아니, 돈도 없지, 기술도 없지, 심지어는 만들어봤자 그 철광을 사줄 곳도 거의 없던 나라에서 세계적인 제철소를 짓겠다니. 이게 얼마나 대담하고 어찌 보면 무모한 꿈이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목소리 앞에서 그의 신념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희망 섞인 구호가 아니었어요. 이건 거대한 의심에 맞서는 선전포고였고 기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김 박사가 처음 포스코 제철소를 계획할 때 내다봤던 연간 생산량 목표치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하지만 결국 이 숫자는요, 그의 놀라운 통찰력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김 박사의 계획은 그냥 제철소 하나 짓고 끝!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거대한 모든 산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큰 그림의 첫 번째 퍼즐 조각에 불과했어요. 이게 바로 김 박사가 그린 마스터 플랜의 핵심입니다. 1단계, 제철소에서 쌀, 즉 철강을 만들어요. 2단계, 그 철강으로 거대한 배를 만들고요. 3단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제품들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는 걸 보증할 국가 표준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정말 하나의 산업이 다음 산업으로 이어지는 완벽하게 짜인 연쇄 반응이었어요. 자, 이제 그의 계획에서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하지만 한국을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는데 결정적이었던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해 이야기해 볼 때요. 김 박사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질적인 도약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를 붙여 파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이건 믿고 살 수 있는 최고 품질이라는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들어낼 기반이 바로 국가 표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그냥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를 만들어서 품질의 기준을 세웠고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우리만의 정확한 시간을 만들어서 모든 정밀산업의 기초를 다졌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국가표준 자체를 헌법에 딱 명시해버립니다. 품질을 국가적인 약속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사람의 비전이 한 나라 전체에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포스코라는 거대한 제철소의 밑그림부터 중화학공업이라는 큰 그림, 그리고 국가표준이라는 품질 시스템의 설계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요,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의 DNA 그 자체에 아주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김재관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세상을 바꾸고 있지만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설계자들이 있지 않을까요? 과연 그들은 지금 어떤 미래의 기적을 설계하고 있을까요?